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기술 연속 2시간 재료의 특성 저번 시간에 목재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는 금속, 이번 주에는 지금 시간에는 금속, 다음 시간에는 플라스틱. 자, 거기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소재까지 이렇게 하면은 아마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신소재까지 하면 이제 기술 파트는 끝나고 다음 시간에 가정 파트 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재료의 특성과 이용 단원입니다. 자, 목재, 금속, 플라스틱, 신소재, 자, 4개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자, 목재 저번 시간에 했고, 자, 목재는 저번 시간에 했고, 오늘 금속, 이거 플라스틱, 다음 시간, 예, 오늘 이거 해서 2가지 설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동일합니다. 여러가지 재료, 자연에 있는 여러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공해서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걸 제조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용될 수 있는 재료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목재, 금속, 플라스틱. 자, 얘네들이 특성에 따라서 각각의 가공하는 방법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좋은가, 그들의 특성과 다음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겁니다. 점심에 목재 있고요. 자, 금속, 플라스틱 연속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의 일반적인 성질부터 보겠습니다. 금속 단원에서는 목재 단원과 다르게 여러 가지 성질에서 처음 듣는 이런 기계적, 자, 금속은 일반적으로 기계 만들 때 쓰이거든요. 기계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러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용어 먼저 설명하고 자, 프린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눠준 기술 파트에서 3페이지 좀 이따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설명한 다음에 정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 자, 금속은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거, 철이라든가 이런 거 주위에서 많이 있습니다. 책상 밑에 보면 철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다른 재료에 비해서 우수한 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맞아요. 다른 재료에 비해서 좋은 점은 단단하다는 겁니다. 기계적 성질이 굉장히 우수해요. 자, 튼튼하고 이럴 때 씁니다.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골재, 그 안에 들어가는 뼈다귀라든가 이런 데에도 자, 철골 콘크리트라고 해서 철이 들어가고요. 일반적인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H 형태를 갖고 있는 빔 형태로 해서 통째로 구조물에 이런 것들 구조물을 만들 때 또는 배를 만들 때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금속 각각의 특성들 이해해야 됩니다. 가공성이 우수하다. 가공 뭔가 제품을 만들 때 구멍을 뚫거나 또는 접착을 하거나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뛰어나다. 자, 방법이 뛰어난 이유 봤더니 이런 성질이 있어서 뛰어나답니다. 첫 번째 연성. 자, 전성 기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자, 금속에서. 자, 연성은 먼저 하겠습니다. 연성은 이렇게 기억할게요. 엿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엿성. 똑같은 말로. 자, 온유월 열 받으면 엿이 어떻게 돼요? 쭉쭉 늘어나지요. 자, 엿처럼 늘어난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늘어나는 성질, 외부 힘에 의해 늘어나는 성질. 온유월 엿가락처럼 쭉쭉 늘어난다. 늘어나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늘어나는 성질, 엿처럼 늘어난다. 연성. 자, 다음 전성. 자, 전자는 펼전자 퍼진다 이런 뜻이에요. 전성은 뭐냐면 자, 우리 집에서 전 부쳐 먹을 때 자, 김치전을 부쳐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자에다가 한 바가지 쭉 퍼서 후라이팬에다가 집어넣다 했습니다. 그럼 이 전이 어떻게 돼요? 옆으로 이렇게 쭉 펴집니다. 자, 이런 성질을 우리가 전처럼 옆으로 쭉 펴진다. 그래서 더 옆으로 크기가 늘어나지요. 외부 힘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펴지는 성질. 자, 이거를 전처럼 펴진다 해서 전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연성, 늘어나는 성질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철사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가느다란 철사를 만들었는데, 자, 철을 녹여가지고 그 틀에다가 놓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쭉 열을 받아주는 상태에서 쭉 잡아당기면 쭉 늘어나겠죠. 그래서 굳히면서 늘어나는 성질에 의해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늘어나는 성질을 연성, 다음 옆으로 펴지는 성질. 자, 대장간에서 망치질을 하면 금속이라든가 것들 힘을 받으면 옆으로 펴지겠죠. 옆으로 쭉쭉 늘리거나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금속이 또 다른 재료에 비해 좋은 점, 금속은 전기를 통합니다. 전기 전도도가 우수하다. 자, 전기 전도도 또 열을 잘 전달합니다. 자, 전기 전도도가 제일 우수한 물질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전선에 제일 많이 쓰이는 재료가 구리예요. 자, 근데 구리보다 전기 전도도가 더 좋은 금속이 있습니다. 뭐냐? 은입니다. 은. 자, 은 다음이 구리. 그 다음, 자, 금도 굉장히 많이 통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뒤에 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낫습니다. 전기전도도. 자, 전기전도도가 뛰어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기를 우리가 만들어 돌려 보낼 때, 자, 그 안에서 소모되는, 저절로 소모되는 이런 것들이 적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전선을 은으로 만들면 제일 인간한테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리로 만들어요. 왜? 은은 귀금속이죠. 자, 보석입니다. 얘들은 비쌉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자, 구리도 상당히 비싸긴 해요. 하지만 은보다 저렴하면서 전기전도가 우수한 구리가 일반적으로 자, 전선에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쓰임새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금속은 고유한 일반적인 색깔을 띱니다. 자, 일반적인 색깔, 철이라든가 이런 부분 딱 잘라진 표면을 보면은, 자, 무슨 일반적인 색깔은 전부 다 무슨 색을 띠냐면, 보통은 대부분이 은백색을 띱니다. 은백색. 자, 은색하고 백색하고 이렇게 섞여져 있는 이런 색깔이다. 자, 그렇지만 고유한 색깔을 띠면 광택이 있다. 빛을 비치면 반짝반짝거리기도 하죠. 자, 금은 무슨 색? 금색. 은은 은색. 동은 동색, 구리색이라고 부르는 고유한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다음, 열 처리를 하여 성질을 개선할 수 있다. 자, 이건 어느 금속에 해당되냐면 철금속에 해당됩니다. 철. 자, 열을 가해서 열을 뜨거운 온도로 일정 온도로 가한 다음에 얘를 갑작스런 급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무지하게 단단해지는 성질이 증가돼요. 우리 옛날 영화 같은 거 만들 때 보면은 금속을 시뻘겋게, 자, 칼을 만드는데, 검을 만드는데, 시뻘겋게 달군 다음에 얘를 꺼내다가, 자, 어디다가 물이라든가 이런 기름에다가 확 식힙니다. 식히는데, 작업할 때 뜨거우기 때문에 식히는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성질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천천히 식히면 일반적으로, 자, 물러집니다. 금속이 단단한 정도가 좀 약해지고요. 다음에 급격하게 이렇게 시켜주면 더, 자, 경도, 강도가 증가되는, 자,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자, 열 처리를 해서 또 다르게 성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처리라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되고요. 다음,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녹는 점을 갖는다. 금속마다 전부 다 다른 녹는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철금속 녹는 점 하나 기억할게요. 자, 철의 녹는 점은, 자, 제철소에서 만듭니다. 자, 1535도라고 하겠습니다. 어디는 조금씩 1539도 이렇게 하지만, 자, 1535도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거고요. 다음, 금속 중에서 가장, 자, 녹는 점이 높은 거 있습니다. 텅스텐이라는 게 있어요. 텅스텐. 자, 텅스텐은, 자, 몇 도 정도 되냐면, 3400도. 자, 3410도라고 합니다. 자, 얘는 금속 중에서 녹는 점이 가장 높다. 자, 텅스텐. 어디서 우리가 구경해 볼 수 있냐면, 전구 있습니다. 전구 안에 보면, 필라멘트, 열을 내는 뜨겁게 달궈져서 필라멘트가 있어요. 자, 전구 불 들어왔는데 맨손으로 바깥에 만지면 엄청 뜨겁습니다. 일반적인, 자, 백열등, 자, 열을 이용해서 뜨거운 햇빛을, 자, 온도가 높으면 그로부터 빛이 방출되는데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만들려고 해요. 굉장히 뜨겁게 달궈줘야 됩니다. 텅스텐이 쓰이고 있어요. 3410도다. 자, 1535도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부분, 자, 강도와 경도가 크다. 자, 이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철에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다른 재료에 비해서 단단하고 자, 이런 성질이죠. 우리가 쓰는 뭐 칼이라든가 냄비, 밥솥, 뭐 그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자, 굉장히 타지도 않고 열과 전기전도도 좋고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강도가 좋다. 자, 강도, 경도. 경도 의미 먼저 볼게요. 자, 경도.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는 표면이 단단한 정도를 얘기합니다. 표면이 단단한 정도. 자, 경도가 큰 금속 중에는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유리도 경도가 엄청 단단해요. 유리. 자, 경도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자, 이렇게 표면 거칠기입니다. 표면 거칠기보다는 표면이 얼마나 단단한가 이거기 때문에 두 개의 금속을 대고 쭉 긁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약한 금속은 표면이 약한 금속은 긁히겠고 강한 금속은 긁히지 않겠죠. 자, 일반적으로 표면이 단단한 정도 이거를 경도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동일한 무게의 어떤 금속을 일정한 높이에서 딱 떨어뜨렸을 때 얼마만큼 움푹 패였느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표면이 단단하냐 단단하지 않느냐 요걸 표현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 경도입니다. 경도. 얼마나 단단하냐 표면이 단단하냐. 다음 강도. 강도는 많이 들어봤죠. 얼마나 강하냐. 맞습니다. 외부 힘에 대해서 얼마나 잘 버티느냐. 자, 버틸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외부에서 힘을 줄 수 있는 거. 그렇죠. 꽉꽉 짜부시킬 때, 자, 압축했을 때 압축 강도, 누를 때를 압축 강도라고 하고요. 자, 좀 잡아당길 때도 있겠죠. 잡아당길 때 인장 강도. 또는 자, 손을 비틀었을 때 비틀림 강도. 자, 이렇게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러한 성질을 강도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경도는 표면이 단단한 거거든요. 자, 강도가 어떻게 보면 더 큰 범위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금속에서 이러한 처음 듣는 이러한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금속. 자,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고체로 존재한다. 상온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체로 존재합니다. 녹는 점이 일정하지, 높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25도씨 상온에서는 대부분 다 덩어리 단단한 고체로 존재해요. 근데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적을게요.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 자, 수온이 있습니다. 수온. 수온에 녹는 점은 38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38도보다 낮은 온도인 일반 상온에서는 얘가 자, 이렇게 액체로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상온에서 수온만 액체로 존재. 자, 두 번째, 금속은 고유한 자기만의 광택이 있다. 일반적으로 무슨 색? 은백색을 띠다. 은백색. 자, 이거 헷갈려. 대부분 은백색. 자, 그렇지만 고유한 또 색깔 띠죠? 자, 금은 금색, 은은 은색, 구리는 구리색, 은은 은색. 자, 구리는 구리색, 동색, 구리, 동자 써서 동색. 자, 다음 다른 재료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금속. 자, 이거는 금속이 아까처럼 가장 단단하고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성질입니다. 금속에서 자, 단단한 강도가 크다, 단단하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성질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안 좋은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성질이에요? 자, 맞아요.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비중이 크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단단한 거는 좋은 성질, 좋은. 자, 얘는 안 좋은. 일반적인 겁니다. 자, 비중, 똑같은 똑같은 부피일 때 무게를 비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자, 원래 의미는 4도씨 물, 4도씨 물의 밀도가 차이 났거든요. 비중에 비슷한 말은 밀도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 아니고, 과학 시간에 아주 비슷한 단어예요. 비슷한 단어, 밀도. 는의 위아래 점점, 이렇게 하면, 비슷한.
이런 의미예요. 자, 밀도. 자, 뭐냐면은, 자, 똑같은 부피일 때 물에 뜨느냐, 가라앉느냐. 물에 뜬다. 자,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물에 뜬다, 밀도가 낮다. 물에 가라앉는다, 밀도가 크다. 자, 일반적으로 금속은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금속도 있고 가벼운 금속이 있습니다. 무거운 금속 뭐라고 불러요? 자, 가벼울 경자 써서 경금속. 무거운 금속, 중금속. 우리 인체 속에 뭔가 불순물로 들어가가지고 인체에 해를 끼칠 때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 이런 다 많이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 액체로 존재하는 수은이 있었습니다. 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중금속에 속해요. 자, 이거보다 자, 수은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철보다 훨씬 무겁고요. 자, 경금속, 금속으로서 가볍다, 단단하면서도 가볍다, 굉장히 좋은 성질이겠네요. 가장 대표적인 금속 알루미늄. 이따가 알루미늄 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가볍다, 굉장히 좋은 특성이에요. 경금속이라고 부르고 알루미늄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알루미늄 우리 자, 알루미늄이 쓰이고요. 자, 다음에 자, 경도. 아까 얘기했습니다. 경도 어떤 성질이었죠? 자, 여기다가는 자, 표면이 단단한 성질. 표면이 굉장히 단단하다. 경도가 크다. 자, 다음에 연하다. 그러면 경도가 낮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똑같은 자, 모양의 이렇게 위에서 일정한 형태의 모양의 금속을 떨어뜨렸을 때 움푹 패이는 정도. 자, 연한 금속은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겠죠? 많이 들어가고 단단한 금속은 조금 들어가겠네요. 자, 이거를 경도라고 합니다. 자, 강도는 자, 외부 힘에 버티는 정도. 자, 금속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콘크리트가 있다. 콘크리트에 자, 압축했을 때 얘가 얼마만큼 버티느냐. 자, 부서질 때까지 눌러봐야 되겠죠. 짜부러질 때까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이 있을 때 더 단단한 금속으로 해서 일정한 무게로 점점점 눌렀을 때 얘가 일정한 모양으로 뭔가 확 펴진다든가 부서진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최대의 힘 이거를 측정하는 거 이거를 강도라고 합니다. 외부 힘에 버티는 정도. 자, 압축 강도, 인장 강도, 마면 강도 여러 가지 뒤에 여러 가지 강도들은 많이 나옵니다. 자, 벌써 17분 지나갔네요. 자, 다음 전성, 연성. 자, 그림 좀 잘렸네요, 선생님이. 자, 전성. 자, 어떤 거였죠? 자, 이거는 위에 그림, 자, 나눠진 프린트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뭔가 꽉 요만한 자, 금속이 있는데 이 금속을 위아래로 이렇게 꽉 눌렀을 때 옆으로 펴지는 성질. 자, 이게 뭐예요? 자, 전성이죠.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펴지는 성질. 자, 이거는 자, 이러한 금속이 있을 때 힘을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형태로 쭉 늘어나겠죠?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 여처럼 늘어난다. 요 그림이에요. 자, 이거를 여처럼 늘어난다. 연성, 엿성. 자,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엿성이라고 한 거고요. 연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녹는 점, 금속마다 고유한 녹는 점이 있다. 자, 철의 녹는 점 기억하라고 했죠? 1535도. 자, 텅스텐 3410도. 가장 높습니다. 금속 중에서. 자, 다음 전도성. 어떤 매개체를 타고 전달되는 이런 것을 전도성이라고 해요. 열전도. 자, 한쪽에서 우리 냄비에다가 쇠젓가락을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 다음에 손으로 잡고 있으면 좀 있다가 어떻게 돼요? 손이 뜨거워 이렇게 됩니다. 열이 전달되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은 대부분 전기를 다 통합니다. 자, 전기 전도도 어떤 게 제일 좋다? 은이 제일 좋다. 은, 구리, 죄송합니다. 아까 선생님 금이라고 했었는데 알루미늄 다음 순위 아마 금인 것 같아요. 자, 은 제일 좋다. 전기 전도도. 자, 그렇지만
구리가 많이 쓰인다. 왜? 구리는 은보다 상당히 싸면서 전기전도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전선이 나와 있죠? 자, 전선은 그래서 구리가 많이 쓰입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철, 다음 구리, 알루미늄 그것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자, 얘들을 그냥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각각의 성질이 있어요. 모든 철이라고 해서 다 똑같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함유된 여러 가지 성분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건 더 단단하고 어떤 건 더 연하기도 합니다. 자, 또는 다른 금속과도 섞어주면 또 다른 성질을 만들기도 해요. 자, 이런 성질을 하나 더 써볼까요?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합금이라고 부릅니다. 합금. 자, 이 합금은 뭐냐면 금속의 성질 개선을 위해서, 자, 성질 개선을 위해서 개선을 목적으로, 자, 서로 다른 금속을 혼합해 놓은 거, 합쳐놨다. 혼합. 자, 이거를 금속을 합쳐놨다. 이래서 합금이라고 불러요. 자, 다음에 합금하고 비슷한 단어 중에 도금이라고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도금. 자, 합금, 도금. 자, 이건 도색해놨다. 겉에를 뭔가 칠해놨다. 이게요. 원래 금속이 있는데, 금속은 예를 들면 철금속이 있습니다. 철금속은 녹이 잘 슬어요. 그래서 그럼 외부를 자 공기 중에 노출되면 물이라든가 수분, 습기에 노출되면 잘 녹이 쓰니까 바깥에를 이렇게 다른 걸로 코팅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다른 금속으로 코팅해준다. 자, 예를 들면 금속뿐만 아니고 다른 조기에도 바깥에를 이렇게 칠해주면 예를 들면 크롬도금 이런 거 있습니다. 차 앞에 이렇게 보면 하얗게 번쩍번쩍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 금속으로 만든 게 아니라 껍데기만 이렇게 입혀놓은 거. 자, 성질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자, 겉에만 칠해놓은 거. 자, 일정하게 칠하는 방법보다는 이 수용액에다가 놓고 이온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탁 담그면 껍데기만 자, 쑥 이렇게 입혀지게 돼요. 굉장히 얇게 입혀지는 거거든요. 자, 겉에만 자, 다른 금속으로 입힘. 칠함. 이런 걸 우리가 도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지할게요. 선생님이 저장하는데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벌써 22분이 지났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금속이 철이에요. 자, 철이 있고 철이 아닌 금속 안일피에서 비철금속이라고 부릅니다. 많이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구리와 알루미늄에 대해서 애들의 특성, 그 다음에 어디에 이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철금속은 또 이렇게 나눠요. 자, 순철, 탄소광, 주철. 자, 철의 가장 좋은 거는 다른 금속에 비해서 뭔가 단단하고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자, 철은 인간이 제일 먼저 철기 시대, 청동기, 철기. 자, 철이 청동보다 자, 구리입니다. 자, 청동보다 더 늦게 발견된 이유는 맞아요. 녹는 점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구리무가 먼저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철이 발견된 겁니다. 자, 순철, 탄소광, 주철. 자, 볼게요. 자, 설명 다시 들어갑니다. 자, 철을 금속으로, 주성분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철금속이라고 하고요. 비철금속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 구리와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우리도 좀 이따 여기다 알루미늄 합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루미늄 합금.
다른 서로 다른 금속 성질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자, 용도에 맞지 성질을 개량했다. 성질을 개선을 목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금속을 섞어서 만든 거를 합금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합금해서 많이 만들어요. 자, 다음 순철, 탄소광, 주철. 자, 철에서 이거는 굉장히 연한 철이고 이거는 우리가 주위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공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탄소광이고요. 다음에 주철은 그보다 더 단단해요. 자, 철이라는 금속이 똑같은 철인데 어떤 건 더 단단하고 그 이유는 맞습니다. 이 안에 뭔가 만드는 과정에서 또 다른 원소를 하나 넣어줘요. 그 원소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 있느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얘네들이 성질이 결정됩니다. 애초에 태어나기는 똑같이 태어났어요. 철이라는 얘를 녹여서 만드는데 그 안에 또 다른 불순물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더라. 순, 자 의미 한번 볼게요. 일단 의미, 자 순 뭐예요? 순수하다, 순수주. 자 탄소강, 자 탄소, 뭔가 이 안에 가장 주된 성분이 뭐냐면 이제 성질을 결정하는 게 탄소의 함유량입니다. 탄소의 함유량. 탄수를 좀 이따 다시 정리할 건데 탄소가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자 탄소가 바로 정리합시다. 탄소의 함유량이 높아지면 무지하게 단단해집니다. 강도, 경도가 증가돼요. 자 강도, 경도가 증가된다. 강도가 증가된다. 자 반대로 탄소가 탄소의 양이 거의 뭐 0%에 가깝다, 없다 하면 강도는 매우 낮습니다. 자, 아까 말한 철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자부된게도 잘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주철이라는 거는 탄소의 양이 2% 이상 이 정도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무지하게 단단합니다. 자, 예를 들면 망치가 있어요. 망치는 탄소강이에요. 망치로 갖다 이 주철을 때렸다. 어떻게 될까요? 주철이 더 단단한 금속이겠죠? 자, 망치가 옆으로 펴지겠네요. 맞습니다. 얘는 더 단단한 금속입니다. 따라서 얘는 아까처럼 우리가 때려서 만들거나 자, 때려서 옆으로 펴지는 성질 전성 또는 자부된기에서 만든다 연성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지 못해요. 얘들은 어떻게 해요? 무지하게 단단하기 때문에 녹여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맨 마지막에다가 또 녹여서 만든다. 자, 주조라는 방법을 통해서 금속을 녹여서 형태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름 보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철입니다. 철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탄소라고 했습니다. 탄소의 함유량이 높아지면 탄소의 함유량이 높아지면 강도가 매우 커져요. 자, 여기서의 탄소의 함유량이 가장 낮은 겁니다. 자, 얘들은 순철이라고 해요. 몇 %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거의 0%에 가깝다. 자,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연합니다. 얘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지 못하고요. 이렇게 전기 재료, 실험용 재료 또는 전자기 재료, 자, 전기, 자기, 변압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기에서 가정에서 전기를 쓰기 위해서 220V 전기를 바꿔주는데 전봇대에 이렇게 고개를 올려보면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자, 변압기 안에 이런 재료로 쓰인다. 전자기. 자, 변압기 안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자기 재료라고 하고요. 우리 일상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상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뭐예요? 자, 이거는 두 번째 이름 먼저 보겠습니다. 탄소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공구에 많이 쓰여요. 공구, 뭔가 기계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가위.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건 나사입니다. 나사 또는 이거는 둥근 관이네요. 이런 기계 부품 이런 용도로 또 쓰일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 나사, 공구, 기계 부품, 철도, 레일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탄소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탄소강을 조금 다른 말로는 여러 가지 연장,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탄소, 공구강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해요. 자 탄소강.
자, 탄소강도 탄수의 함유량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거는 더 연하기도 하고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 이렇게 나뉘기도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보지 않고요. 자, 이거는 자, 탄소강 공구에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거,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기계라든가, 자, 이런 겁니다. 기계 또는 여러 가지 부품. 자, 금속은 기계로서 쓰일 때가 가장 좋은 용도예요. 자, 얘들의 특징 보겠습니다. 가공성,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 가공성, 때려서 만들 수도 있다, 잡아당겨서 만들 수도 있다, 눌러서도 만들 수도 있다. 자, 그다음 강도, 경도가 우수하다. 자, 만들기도 좋고,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편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뛰어난 강도, 경도가 굉장히 뛰어나다. 자, 강도, 경도가 너무 크면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때려 만들거나 하지 못하겠네요. 가공성이 또 낮아지는 이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자, 탄소의 함유량 이 정도까지는 기억 안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거는 금속 중에서 철금속 중에서 무지하게 단단한 금속입니다. 자, 이거는 자, 명칭이 주철이라고 합니다. 자, 어디에 쓰이냐면 자, 이거는 기계 몸통이에요. 자, 자, 볼게요. 자, 이거는 기계 몸통이고요. 이 안에서 지금 내연기관입니다. 자동차 안에 엔진이거든요. 자, 그 안에서 엔진 안에서는 여러 가지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 자, 몸체가 폭발에 견딜 수 있도록 무지하게 단단한 이런 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기계 몸체에 일반적으로 쓰여요. 자, 그 형체를 지시하고 아까처럼 어떤 그 누르는 이런 것도 굉장히 단단하게 지탱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계 몸체에 많이 쓰이고요. 자, 이거는 주위에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도 볼 수 있거든요. 자, 맨홀이라고 하는 맨홀 뚜껑입니다. 밑에 하수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데, 자, 이런 것들 위에 뚜껑, 이런 것들을 맨홀이라고 하고요. 밑에 이제 그거를 청소라든가 이런 걸 위해 가지고 뚫어놓은 구멍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맨홀 뚜껑. 자,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자동차의 무게에도 버틸 만큼 굉장히 튼튼해야 되겠죠. 절대로 뭐 부서지거나 하면 안 됩니다. 매우 튼튼한 주철로 만듭니다. 명칭이 주철이에요. 자, 근데 얘들은 무지하게 단단합니다. 금속 중에서 자, 탄소의 함유량이 제일 높은 거예요. 자, 1.8% 이상 된 자, 이거는 잘못 들어왔네요. 자, 1.8% 이건 아니고 자, 8% 자, 탄소의 함유량이 가장 많은 거죠. 자, 가장 많아. 자, 0.8% 이상. 이거를 우리가 이제 주체를 합니다. 이거까지는 기억할 거 없고요. 자, 얘들은 누르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기계적 강도가 좋다고 했습니다. 압축에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압축 강도 좋아. 자, 그렇지만 나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든지 굉장히 튼튼해진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그에 따라 가지고 뭔가 조금 단점이 하나씩 생기죠.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자, 압축 강도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가공성이 좋지 못해집니다. 가공성이. 자, 얘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는 별 수 없습니다. 1535도까지 녹여서 형태에다 부어 만든다? 주조밖에 없습니다. 주조. 아까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지가 않아요. 자, 또 하나 너무 단단한데 또 하나 안 좋은 성질이 있습니다. 뭐? 자, 깨지는 성질도 같이 증가합니다. 깨지는 성질. 자, 망치는 자, 볼게요. 다시 망치는 탄소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말하는 공구죠. 망치는 얘는 탄소강이에요. 자, 탄소강하고 주철하고 누가 더 함유량이 많냐면 탄소 함유량이 많냐면 주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주철이 더 단단한데 자, 요 주철하고 망치로 주철을 딱 때리면 망치가 옆으로 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망치로 순간적으로 한번 얘를 팡 때렸다. 어떻게 될까요? 얘가 무지하게 단단한 만큼 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깨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쭉 깨져버려요. 유리창 깨지는 것처럼 깨져버립니다. 유리도 엄청 단단하거든요.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단단한 것들은 이렇게 깨지는 성질도 같이 증가됩니다. 깨지는 성질 증가되거든요.
자,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자, 금속 처리라고 해서 무조건 단단한 거, 이게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이용되는 형태가 다르다. 이걸 이해해줘야 됩니다. 다음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서 어떻더라? 자, 가장 낮은 거, 자, 순수하다, 순철. 다음 탄소강, 제일 높은 거, 주철.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탄소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연하고 강도가 약하다. 뭐예요? 자, 순수하다. 순철. 자, 용도. 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냥 실험용 재료 또는 자, 전자기 재료에 많이 쓰입니다. 전자기 재료.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두 번째, 탄소강. 자, 가공성도 좋다.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자, 강도, 경도가 우수하다. 자, 어디에 많이 쓰여요?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자, 기계 부품. 금속의 가장 좋은 용도는 선생님이 본 거는 기계 부품이에요. 나무의 목재의 가장 좋은 용도는 가구 제작에 아름다움, 나무의 태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게 제일 좋은 용도고요. 기계 부품은 강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기계 부품을 만들 때가 제일 좋은 용도입니다. 자, 뭐 철도, 레일 이런 데도 쓰일 수 있고. 자, 하나 더 적을게요. 어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공구. 자, 휘거나 늘어나는 성질이 없다. 다음에, 자, 또 안 좋은 성질을 어디에? 아까처럼 팡 때리면 깨지더라. 자, 충격에 약해서 잘 깨집니다. 그렇지만 누를 때 압축 강도가 매우 커요. 자, 뭡니까? 주철이죠, 주철. 자,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자, 어디에? 매우 튼튼 거. 이게 몸체. 폭발에도 강하게 그 힘을 버티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수도관도 있고요. 수도관 위에서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찍어 누를 때 고속도로 도로 밑에 매설된 이런 수도관 이런 것들은 찌그러지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누르는 압축 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 수도관 또 뭐 있어요? 맨홀 뚜껑 이런 데 많이 사용됩니다. 자, 어디에 이용되고 누가 제일 강하고 이거 기억해 줘야 됩니다. 다음 이것도 나중에 시험 문제 하나 낼게요. 자, 철금속에서 자, 성질을 결정하는 거 뭐 탄소더라. 탄소. 자, 이것도 하나 넣을게요. 탄소의 함유량이 미치는 영향. 자, 탄소의 함유량이 이렇게 좀 쓸게요. 그냥 줄여 쓸게. 자, 탄소의 함유량이 많다. 함유량이 많아지면 어떤 성질이 증가돼? 매우 튼튼하다. 자, 강도. 외부 힘에 버티는 정도, 강도. 다음 단단한 정도, 경도. 이런 것들이 증가되더라. 자, 강도, 경도 이런 것들은 뭐 보통 해서 기계적 성질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자, 다음에 얘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얘들은 자, 탄소가 높아지면 강도, 경도가 좋아지는 만큼 또 하나 안 좋은 성질도 같이 증가된다고 했어요. 어떤 거? 그렇죠. 깨지는 성질. 쉬성이라고 부르는데 성질도 같이 증가되더라. 깨지는 성질. 자, 이건 안 좋은 성질이죠. 안 좋은. 강도, 경도가 증가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질입니다. 이거를 결정하는 원소는 탄소였습니다. 탄소의 함량에 따라서 다시 한번 순철, 탄소강, 주철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철금속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이걸 봤고요. 다음에는 자, 철이 아닌 비철금속으로 가볼게요. 자,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 뭘까요? 자, 이거는 전봇대입니다. 전봇대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연결된 자, 전선이에요. 그 전선을 피부에 벗겨보면 이렇게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구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자, 전선의 어떤 성질? 자, 구리의 전기 절연성이 좋은 성질이기 때문에 자, 은 다음에 두 번째로 잘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리의 가장 좋은 점은 다른 재료에 비해서 어떤 거? 그렇습니다. 자, 전기 절연성이 우수합니다. 전기를 잘 통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성질이죠. 자,
자, 전기전의 징수에서 어디에 쓰면 되겠다? 전선에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전선에 다른 곳, 다른 재료 쓰여도 됩니다. 철 쓰여도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전선에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전선. 자, 그런데 구리는 또, 자, 이 밖에 각각의 좋은 용도로 쓰이면 돼요. 그런데 구리는 그다지, 전기 전도도 가져다 전선에는 많이 쓰이는데, 그거 이외에는 그다지 많이 쓰이지 못하더라. 왜? 금속에 비해서, 철금속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약하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얘들을 다른 재료랑 섞어봤더니 또 다른 성질이 나타납니다. 자, 구리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이거 볼게요. 이 악기 봤더니, 악기 방식은 잘 모르겠네. 뭐 트럼펫인가? 자, 일단은 어때요? 아름답지요. 자, 아름다워요. 어디에 이용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일단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구리를 다른 금속하고 섞었습니다. 구리 합금이에요. 자, 섞었더니 굉장히 아름다워요. 자, 악기, 장식품 이런 데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또 구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광화문 앞에 가면 이순신동상 그 뒤에 세종대왕입니다. 자, 얘들은 어때요? 색깔이 푸르딩딩하네요. 자,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예요? 자,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자, 뭐예요? 자, 동상입니다. 자, 에밀레종입니다. 이걸 확대해 봤더니, 자, 여기서, 자, 좀 전에, 자, 구리합금. 자,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게, 황동. 자, 누를 황자 써서 황동. 다음에, 푸르딩딩하다. 풀을 청자 써서 청동. 좀 이따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다음 또 다른 금속. 자, 이거는 뭘까요? 캔입니다. 일반적으로 캔에 많이 쓰이는 거, 알루미늄 캔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고 있죠. 자, 알루미늄 캔입니다. 자, 이거는 얘들의 특징, 가볍다. 알루미늄의 다른 재료에 비해서 알루미늄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성질, 가볍다. 자, 그런데 자, 또 공기 중에서 산화 피막이 형성되어 녹이 잘 슬지 않는다. 자, 구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 공기 중에서 이렇게 녹이 슬어요. 자, 그런 거에 비해서 구리, 알루미늄은 자, 녹이 잘 슬지 않는 가벼우면서 금속이 가볍다는 건 굉장히 좋은 특징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얘들도 녹도 안 씁니다. 굉장히 좋은 특징이에요. 자, 이 그림은 또 뭘까요? 자, 이거는 알루미늄 샷입니다. 알루미늄 샷이고요. 요즘에 우리 학교 지금 바깥에 방충망 있는 부분, 거기가 지금 알루미늄 샷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요즘에는 많이 안 씁니다. 요 부분보다는 요즘에는 하이샷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돼서 이런 형태로 더 많이 쓰이거든요. 예전에 좀 쓰던 방식입니다. 자, 여기에 이용된다라는 의미고요. 자, 알루미늄도 다른 금속하고 이렇게 섞어주면 또 다른 특성을 나타냅니다.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특성, 알루미늄도 조금 약한 특성이 있거든요. 구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단점, 약한 이런 강도가 좋지 못한 이런 특성이 있었는데 알루미늄도 다른 금속하고 섞어놨습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아주 예전에 쓰던 핸드폰이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렇게 먼저 나왔죠. 자, 그때 베가였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핸드폰 케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겉테두리가 이렇게 금속으로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금속을 썼습니다. 자, 얘들을 알루미늄 합금 명칭 기억할게요. 알루미늄에서 두랄루민이라고 부릅니다. 두랄루민. 자, 얘들은 합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성질을 같이 갖고 있어요. 아까처럼 가벼우면서, 자, 성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어떻게 금속에 다른 크롭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금속의 하얀 광택을 띠면서 단단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가볍다. 몸체 등에 쓰인다. 두랄루민. 구리,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넣으면 가볍고 단단한 마그네슘을 넣습니다. 자, 넣으면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기 때문에 비행기 몸체 이런 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고 갈게요. 자, 미안합니다. 온라인 수업이니까 마저 조금 더 할게요. 45분을 초과할 것 같네요. 자, 구리약금입니다. 자, 구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점. 자, 구리 뭐가 좋더라?
자, 전기전도도가 우수하더라. 전기전도도. 자, 따라서 어디에 쓰면 되겠어요? 전선에 쓰면 좋겠네요. 전선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전선과 연성이 우수하다. 자, 이거는 뭐예요? 좀 약하다는 특성이죠. 자, 전성, 연성, 전 옆으로 펴진다. 연성 잡아당길 때 늘어난다. 자, 따라서 얘들을 갖고 있는 단점은 어떠냐면, 이거는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겠네요. 자, 다른 금속하고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섞었더니 색깔이 예쁜 게 나왔어요. 노란색, 아까 악기 보이었죠? 자, 한자로 누를 황자를 써서 황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황동은 재료가 무엇인가? 자, 일단 밑에 보겠습니다. 색깔이 아까 파랗던 거, 풀을 청자 써서 청동,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황동은 뭘 섞은 걸 얘기하냐면, 자, 구리에다가 아연을 섞었을 때, 이렇게 얘기할까요? 황아. 다음에 청주,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었다, 주석. 청주, 맑은 술, 요리할 때 쓰는 맑은 술. 자, 주석은 어떤 금속이냐면, 우리 집에 계신 아버님이 양주컵, 양주 이런 거 먹을 때 보면 거기 같이 나오는 무거운 잔이 있어요. 주석잔입니다. 그게 주석잔. 자, 주석은 그 안에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세균 이런 것들이 번식을 막는데요. 그래서 주석잔 예전에 보면 뭐 이집트라든가 이런 데 술잔, 술병 이런 데에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보관하고 때 이럴 때 쓰였다고 해요. 자, 청주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자, 청주 얘들의 특성 어떻더라? 자, 내마멸성이 뛰어나다. 내마멸성, 마멸, 달아서 없어지는 걸 멸. 자, 거기에 달아 없어지는 거에 견딜 내자 씁니다. 무지하게 단단하다 이런 소리예요. 내마멸성,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다 이런 거 할 때 내마멸성이 우수하다라고 합니다. 자, 얘들은 그래서 어디에 쓰일 수 있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곳 아까 말한 거 어디? 동상, 자, 종, 또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동상종 이런 데도 있지만 어떤 거 내마멸성이 매우 우수하다. 기계에서도 우리가 두 번째 탄소광이 있었죠. 탄소광 금속의 강한 성질 어디에 이용해요? 그렇죠. 기계 부품에도 이용할 수 있다. 기계 부품에도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단단합니다. 청동의 굉장히 좋은 특성이죠. 자, 황동은 자, 구리하고 아연하고 섞어놨어요. 그런데 얘가 그렇게 단단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뻐요. 자, 그래서 어디에? 악기, 장식품 등에 사용됩니다. 자, 연성이 우수하고, 자, 여기다 어떻다? 색깔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러한 특징들을 살려서 각각 여러 가지 재료로 쓰이면 됩니다. 자, 다음 알루미늄 가장 좋은 특징 어떻더라? 가볍다. 자, 가볍다. 비중이 작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전기도 잘 통한다고 했습니다. 자, 가벼운 성질을 어디에 응하면 되겠어요? 자, 알루미늄도 약합니다. 알루미늄 합금. 다른 금속하고 마그네슘하고 섞어놨습니다. 두랄루민이라고 해서 부릅니다. 두랄루민. 자, 얘는 가벼우면서 또 어떤 성질이 있더라? 기계적 성질이 우수합니다. 얘도 상당히 자,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커요. 강도 정도가 큽니다. 어디에 이용하면 되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비행기 몸체. 하늘을 날아다니려면 자, 연료 효율이 좋아야 돼요. 가볍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비행기 몸체 이런 데에 많이 쓰이더라. 두랄루민 이것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선생님이 진행하는 동안에 많이 좀 말로 했던 건데, 자, 만드는 방법 생각해 볼게요. 만드는 방법 아까처럼 금속에 잡아당겼을 때 늘어나는 성질도 있겠고, 때려서 다음에 눌러서 이런 성질도 있겠고, 자, 누르려고 했는데도 눌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녹여서 형태에다 부어 만들 수 있겠네요. 크게 첫 번째, 자, 용융 무슨 뜻이에요? 녹인다, 녹여 만들어. 자, 1535도 이상으로 열을 가하면 얘가 녹습니다. 다음 소성 가공. 자, 소성의 의미는 뭐냐면 플라스틱 때 예전에 나왔습니다. 플라스틱의 어원적 성질이었죠. 자, 소성 힘을 가했을 때 자, 반대말이
탄성이에요. 탄성. 힘을 가했을 때 힘을 제거해도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지 않는 성질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탄성은 용수철 꾹 눌렀다가 탁 놓으면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죠. 이걸 탄성이라고 하고, 반대. 자, 망치로 때렸어요. 때려서 움푹 훅 들어갔다가 망치 뺐더니 그대로 찌그러져 있더라. 이런 걸 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외부 힘을 가했을 때 그 외부 힘에 한번 반응한 다음에 형질을 유지하는 성질 소성. 자, 용윤강 녹였습니다. 자, 형틀에 부었어요. 그 형틀 모양대로 나오겠죠? 이거를 우리가 자, 주조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에 주조. 아까처럼 매우 강한 금속 뭐가 있었어요? 주철이 있었죠? 주철. 주 이름이 봐봐요. 주철. 주조로 만듭니다. 자, 주철로 만든 게 뭐가 있냐면 뭐 TV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솥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 아궁이에다 불을 피워서 했던 솥. 자, 요런 솥 새카만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만들 때 형틀에다가 녹여서 이렇게 붓죠. 그 안에 재료들은 자,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주형, 가는 굉장히 모래 이런 걸로 만들어요. 자, 또 녹여서 만들 수 있는 거, 녹여서 붙이면 녹여 붙일 수 있겠네요. 뭐라요? 자, 용접이라고 합니다. 용접. 자, 재료를 풀붙이듯이 용접봉으로 녹여서 자, 붙이는 겁니다. 붙이는 방법, 붙일 때. 자, 이걸 용접이라고 하고요. 자, 아까처럼 망치로 두들겨서 이번에는 자, 힘을 가했을 때 맞은 형태로 그대로 형체를 유지한다.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었다. 자, 두드릴 단자 써서 단조. 많이 두드리면 그만큼 더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어요. 자, 다음에 돌아가고 있는 회전 롤러 사이에다가 집어넣으면 자, 롤러가 더 단단해요. 그러면 자, 회전한 롤러 사이에 이렇게 꽉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쭉 펴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나사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요. 자, 이거는 눌렀을 때 압연이라고 합니다. 돌아가는 회전판 사이에다가 쭉 눌러서 얇은 판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때 씁니다. 또는 아까처럼 나사 이런 것들을 만들 때도 쓰고요. 자, 회전 눌러서 만들었다. 자, 얘는 단조는 어때요? 때려 만들었다. 단조. 압연은 눌러. 자, 주주는 녹여 부어. 자, 용접은 놓어 녹여 붙여. 용어들 하나씩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판금은 뭐냐면 자, 이거는 접어 만듭니다. 접어서. 자, 이거를 판금이라고 해요. 자, 얇은 금속판 이런 것들은 모양들을 자, 자르거나 오리거나 가위로 오리거나 또는 접어서 얇은 금속판을 원하는 모양으로 접어서 만든다. 이거는 만드는 방법은 접어. 그 다음에 가위로 잘라서 이런 식으로. 자, 금속을 만드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금속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얼마만큼 단단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전부 다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껏 배우면서 처음 듣는 단어들이 꽤 있었습니다. 좀 길었지만 여러분 이거 영상 보시면서 꼭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